우리공화당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이성우 최고위원이 진행하는 우리공화당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일 9월 15일은 인천 상륙작전 승전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백선엽 장군이 주축이 된 다부동 전투와 더불어 김일성의 6.25 침략 전쟁을 막아낸 결정적 작전이었습니다. 71년 전 인천 상륙작전을 기반으로 우리는 김일성의 침략 전쟁인 6.25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신 애국 열사들과 호국 영령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에 우리공화당은 9월 15일, 내일이죠. 수요일 인천 상륙작전 승전 71주년을 기념하러 인천으로 갑니다. 오후 1시 인천 자유공원 내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인천 상륙작전 승전 71주년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이어 우리공화당은 오후 2시 30분 인천시의 북한공항 퍼주기 규탄 기자회견을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엽니다. 인천광역시를 이끌고 있는 박남충 시장의 친북 행각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자영업자들이 빚에 신음하며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맞서 싸우기보단 문재인 정권의 종북 정책에 발맞춰 4조 4천억을 들여 북한에 공항을 지어주겠다는 삶은 소대가리에서 나올 행동을 하는 박남춘 인천시당 규탄 시위는 행동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우파정당 우리공화당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4시 희망배달 54차 추석맞이 전통시장 살리기 장보기 행사를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엽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무너지는 것은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중산층 붕괴를 의미합니다. 많은 당원 동지분들께서 이번 추석 장보기는 인천 용현시장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오시는 많은 사랑하는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분들을 인천에서 뵈었으면 합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조원진 대통령을 외치는 목소리가 대구시를 들썩였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당원이 재산인 정당입니다. 많은 당원 동지분들께서 내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국 영령들이 웃음 짓고 영면에 드실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행동하는 우파정당, 우리공화당의 당원답게 많은 당원 동지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인천 자유공원 내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우리공화당 행사가 열립니다. 많은 당원 동지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간담회 뉴스입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서문시장 간담회가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상인분들께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도 이렇게 꼼꼼하고 철학이 담긴 공약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신기했는데요. 우선 조원진 대표와 서문시장 상인회 임원진 분들의 환영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편단심 원칙과 소신을 지키시며 우리공화당 대표인 조원진 전 국회의원님을 전 상인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대전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분들이 재래시장 또 자영업 이제 백신이 나왔을 때하고 안 나왔을 때 대책은 대단히 다르거든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영업이나 재래상인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중산층인데 이 중산층들이 무너지면은
한 분의 가정이 다 파괴되더라고요. 이 단계까지 지금 이제 이미 들어갔고, 이제 가정 이탈 상황까지 오고, 그러다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좀 다릅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제 대책 자체도 개방적이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우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자유민주 체제고 지금 우리 시장 상인분들 같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이라는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우리 당의 강령이고 그렇게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원진 대표는 수도권 인구 분산 방안과 대구 발전 방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국공립대를 단과대별로 지방 이전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 나서 잘하고 공부한 뒤 그 기업에 취업하는 일명 지방 자립형 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교육 공약인 만 6세 입학,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6년, 5년, 5년 정책과 맞물려 지방도 사람이 산다는 신념 아래 만들어진 실현성 높고 효과도 높은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이어 대구 특화 공약으로는 대구 철도 9.7km 지하와 대구 구시청 부지를 의료와 전통시장 특구로 만들어 약전골목, 서문시장, 경북대 의대를 잇는 특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달빛 동맹으로 일컬어지는 대구 광주 내륙 철도를 기반으로 대구의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조원진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부에서 유를 창조해야 한다. 대구가 살려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풍족해야 한다.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장, 대통령을 뽑을 때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외에도 조원진 대표는 10여 개의 추가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서 죽고 지방은 인구가 적어서 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번 서문시장 간담회 편집본을 들어보시죠. 참고로 6분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지방 살리기, 대구 살리기 공약으로 6시간의 가치가 있는 영상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경제가 더 많거든. 지금 조원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소상공인들 실질적으로 이 서문시장에 지금 맨날 세도 못 내고 깜짝 왜냐하면 이거 놓자니 갈 자리가 없고 흔들고 있잖아요. 빚만 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다른 것 떠나서 대표님 지금 어떤 생각이고 대구 시민으로서 제가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죽게 생겼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현재 5.16 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러한 경제 정책에서 제2의 이제 기적을 나누는 것은 사람을 분산시켜야 된다. 수도권 사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그것은 기업입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자리가 실질적인 정부 정책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업이 지방에 가서도 지방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가 지방으로 내려오는 서울대학교 자체를 아예 지방으로 내려보내 옛날에 이제 파리대학부터 파리 1대학부터 10대학 이런 식이 있듯이 이제 국립대학 이런 사립대학은 좀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방 배치를 하고
지방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 대폭적인 인센티브, 세금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세금 제도를.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세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철도 9.7km 대구에 들어오는 철도 자체를 전부 지하하자. 철도 주변에 노원동부터 칠성동, 신천동 이까지를 개발 상도를 해가지고 이 토목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구 경제를 돈이 돌아가다. 왜냐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벌리면 들어오거든요. 그때 제가 주장을 한 게 벌써 10년 됐잖아요. 모르더라고. 근데 그거 다 부산수하고 경기도수하고 다 해버렸어요. 제주여행 할 때 안 했거든요. 우리가 그때 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대구시청. 시청 부지를 아무튼 옮겨야 되겠는데, 시청을 옮기면 그 지역을 의료특구로 좀 만들어 달라. 의료특구 겸 이제 시장을 넣어가지고 약정골목, 서문시장, 경북대, 의대 뭐 이래가지고 의료특구를 만들면은 그때 특구를 가져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폭적인 지원이 되고 서문시장도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달빛 동맹 해가지고 광주, 대구 내륙철도 제가 주장한 거 아니에요. 내륙철도 하자. 그러니까 다 안 된다 했어요. 세 가지 다 그때 했어야 돼요. 그때 했으면은 대구가 특구 지역이 되면서 오송이 저렇게 크질 못했어요. 사실은 대구가 계명대학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 의대, 약종골목, 서문시장을 포함해서 이쪽 전체를 의료 특구로 묶었으면 대책 자체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뭐 아이디어를 많이 줬는데 못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장 했으면 했을 텐데 안 되더라고.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저는 기업을 해봤고 대구에서 프로젝트 담당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구를 만들어낸다면 프로젝트 담당이라는 게 그 대구를 어떻게 하면 대구를 살릴 거냐 하는 고민. 또 하나는 이제 그 4대강 사업할 때 지금의 하원 그게 이제 워터파크라 해가지고 이제 하원하고 고령 요 지역을 묶어서 그쪽에다가 위락시설을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 대구를 찾아오게 만들자. 그래서 디즈니랜드까지 얘기 나왔었어요. 대구를 사람이 올 수 있는 대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은 먹거리, 볼거리, 그 다음에 사람이 놀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지난번에 그 이준석 국민도 오고 네. 윤석열이 왔을 때 제가 이건희 미술관을 대구에 유치하도록 좀 힘을 좀 쓰라고 이야기했지만 조원진 당 대표님께서 대구가 온 모양이고 하니까 지금도 저는 뭐 가덕도 공항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면은 지금 가덕도 공항 주장한 사람들 사고 나면 전부 다 감옥 가라. 저는 그래봐. 대구가 작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대구 경북이 합칠 때가 됐다. 왜냐면 대구 경북이 하나로 해도 수도권 논리 못 따라가는데 이게 뭐 갈라서 가지고 끔끔마다 경북하고 대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우리 시도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힘을 키우자. 근데 결국은 시민들이 이제 평가를 누가 대구 경제를 살릴 거냐. 시장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12명이 또 경북까지 하면 25명이 경제를 살리는데 올빵해야 된다. 시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면은 저는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인구 분산도 혁명적 사고를 안 가지면은 학교가 안 내려가고 좋은 학교가 안 내려가고 좋은 기업들이 안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지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서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대구로 사람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이 있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이 민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치적 고향이자 박정희 대통령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 의리가 살아있고 당당한 대구답게 이번 간담회 시작과 동시에 한 상인분께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원진 대표의 답변 함께 보시죠.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드려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석방 운동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나? 이 현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언제쯤
뭐 가스방에 풀어줄 의향이 있는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대단히 고민할 겁니다. 이제 4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 이제 역대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뇌물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지금 4년 이상을 조사를 했는데 돈 자체를 아예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그 2016년부터 3월 10일 그때까지 벌어졌던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어요. 제가 국회에서 그걸 밝혔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총리하고 있는 행자부 장관 할 때, 그렇게 물어 하나라도, 지금 그때 얘기했던 그 중에서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부터 한 80까지, 예, 거짓말이 80명의 패널들이 거짓말을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인터넷 언론, 좌파 인터넷 언론 한번 올리면은 그걸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기정사실이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은 고사하고 탄핵을 받아야 될 이유 자체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물론 유승민이라는 사람도 뭐 그거로 정치 생명이 끝난 거죠. 지금 뭐 저래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대적인 이 자기 쪽에 있는 자당에 있는 사람들의 배신이 안 했으면은 탄핵이 될 수가 없죠. 저희들 바람은 이번 추석에라도 좀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대구 칠성시장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뉴시스 기자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52차 조원진의 희망배달 장소인 대구 칠성시장 상인회 간담회를 마친 조원진 대표는 뉴시스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조원진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바라는 우파 국민들의 열망에 출마를 결심했다 말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을 향한 우파 분열 프레임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비겁함과 부정부패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대선에 나설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후보를 향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예, 뉴스에서 정상욱 기자입니다. 예, 예. 지금 대구 시내 전역에 그 대표님 그 출마를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던데, 예. 이번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죠. 아무튼 뭐 우리공화당은 대통령 후보를 낸다 하는 것은 벌써 발표를 했고요. 우리 당원분들이 저보고 출마를 굉장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출마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내년 대선을 초박빙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대표님의 출마가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방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수라는 국민의힘이 우리를 버렸죠. 우리를 뭐 극으로 몰고 버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나와 있는 후보들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척결시키는 그러한 힘이 없다. 또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이 제대로 된 보수 자유파의 목소리를 대변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저도 뭐 대통령 출마하는데 대단히 부담이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걸어왔던 5년의 진실 정의의 투쟁, 이 투쟁,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또 자유시장 경제 수호, 역사 지키기 뭐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는 후보가 없다, 저는 그래 보고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나 또 자유파 국민들이 저를 대선 구도로 계속 이제 압박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직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대구 경북 시도민한테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자기 원칙을 지켰다고 전제했지만 대구 경북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사과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유경수 여사 생가에 가서 받은 소임이기 때문에 수행했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친일파들이 그래 얘기를 해요. 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침했을 때 빨간 안경 사람들이 나중에 물으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소임을 다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거하고 윤석열이하고 똑같다 해보고요. 유승민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게 맞지. 좌파들한테 이 사회주의자들한테 정권을 상납해버렸잖아요. 또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의 칼을 들었던 사람이라서 유승민은 뭐 정계 은퇴가 난 맞다 이러는 입장이고 홍준표는 도덕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 그 사람은 뭔가 냄새가 난다.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자유파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 그 후보가 있나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공작이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그렇다 해가 정치 공작으로 윤석열을 제거하겠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 공작에 특히 뭐 좌파들 그거 능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대엽 사건도 그렇고 그렇게 뭐 누가 정치 공작에 개입이 됐다 이러면은 그거는 대단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 지금 입장에서 뭐 김웅의 행태가 유승민 캠프에 있었고 그러면은 유승민 후보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후보 사퇴를 하고 당에서는 김웅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을 출당 조치하는 것이 이 난국을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본인들이 또 개입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화당이 뭐 윤석열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하고 정치 공작을 동의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정치 공작에는 우리 공화당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논평입니다. 북한이 엊그제 우리 대한민국의 순항 미사일인 현무와 형태와 회피 기동이 유사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관련 논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김정은, 문재인의 레짐 체인지로 답해야. 북한이 지난 이틀에 걸쳐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탄두 탑재까지 염두에 둔 이번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그 외형과 회피기동 방식이 우리 군의 현무 순항 미사일과 유사합니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이 종북주의자 문재인의 협조 아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세간의 심증을 굳히게 해줍니다. 김정은의 가짜 평화쇼에 심취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종북 정책이 이번 북한 장거리 순환미사일 발사라는 참사를 낳았습니다. 내일은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된 인천 상륙작전 승전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선현들과 호국 영령들의 피눈물이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레짐 체인지를 통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세력을 몰아내겠습니다. 또한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통해 한반도 자유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2021년 9월 14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이성우. 네, 오늘 2021년 9월 14일 우리공화당 라이브에서 진행된 우리공화당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내일 오후 1시 인천 자유공원에서 열리는 우리공화당만이 할 수 있는 인천 상륙작전 승전 71주년 기념 행사에 많은 당원 동지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내일 오후 1시 인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